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흥보가의 그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올리면 너무 길어요. 보는 사람 짜증나요. 자, 흥보 박 타는 대목 절정입니다. 제비 구해줬더니 제비가 이제 박씨 물어와서 박이 넝쿨째에 막 열렸으니까 판소리에서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이 엮어나가는 사설이에요. 자, 이때 흥보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고 여보 영감 제비가 연실을 물고 왔소. 흥보가 보더니 그게 연실이 아니라 박씨로세 했습니다. 동편 처마 끝에 심었더니 수십일 만에 박 세 통이 열렸겄다. 뭐죠? 구어체죠. 8월 추석은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 그죠? 가난에 고통을 당하고 있죠. 흥보, 마누라는 어린 자식을 데리고 가난 타령으로 우는데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느린 장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안일이가 끝나고 나서는 창이 이제 시작되는 형태죠. 창에서는 안일이까지는 감정이 이완되어 있습니다. 조금 풀어놨다. 창은 감정을 고조시키죠. 자, 그래서 이 창과 안일이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이런 형태로 이 작품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감정이 이완되었다가 다시 감정이 고조되는 것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나니아 원수녀르 가나니아 했습니다. 원수녀르 이 말은 무슨 원수녀르 원수 같은 놈의 이 말입니다. 알겠죠? 원수 같은 놈의 가나니아. 자, 무슨 구조죠? AABA 구조죠. 그죠? AABA 구조니까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이라 하는 것은 어이하면 잘 타는 고. 자, 그래서 복을 타고 태어난다. 운명론이 들어가 있죠. 북두칠성님이 복 마련을 하시는가? 밑에 적혀 있네요. 네, 운명론.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질 적에 명과 수복을 점지하느냐? 자, 그래서 내 이 가난은 타고난 운명이로구나. 그 운명 탓을 한다. 몹쓸 녀르 했습니다. 몹쓸 년놈들의 혹은 몹쓸 놈의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평민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몹쓸 놈의 팔자로다.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인연의 신세는 어이하여 이 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퍼버리고 앉아서 설리운다. 이런 식으로 창을 했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자, 서럽게 우는구나. 이렇게 했죠. 자, 이걸 계속 가면 감정이 계속 올라가니까 힘들어. 공연을 하는 사람도, 노래를 하는 사람도 힘들고 관객도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뮤지컬 같은 것도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것 같지만 중간에 또 춤이라든지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다가 또 노래를 막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뮤지컬을 잘 하느냐? 뮤지컬은 원래 서양 건데 뮤지컬 잘하죠, 한국인들. 왜 그럴까요? 판소리, 이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야말로 흥의 민족이에요. 우리가 신이 나버리면 월드컵 맨날 그냥 예선 탈락하다가, 예선 탈락은 아니고 본선 나가서 32강, 즉 세컨드 라운드에 한 번도 진출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탈락했죠. 그런데 2002년에 한 방에 4강까지 갔죠. 왜? 사람들이 대한민국 하면 다 몰려나간 거지.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월드컵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해? 이러면서 몰려나갔어요. 그래서 그 해 기세로 봤을 때 내가 적어도 이번에 16강은 가겠구나 했는데 4강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 다 울었잖아, 막 사람들. 4강 갔다고. 그놈의 월드컵이 뭐라고. 자, 요번 주에 월드컵 개최되지 않아요? 네. 자, 32강 못 간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못 가요.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참교육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 딱 들어오면 이렇게,
우리 홍 H 감독님 교권보호국에 신고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외국인 감독, 피딩크 같은 사람 뽑아가지고 딱 해야지. 뭐 하는 짓이야. 자, 안일이 보겠습니다.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저기 저 지붕 위에 박을 따다가 박 속은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했습니다. 그래서 박을 많이, 그래서 박아지예요. 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뜨는 거, 물 뜨는 걸로. 그래서 아주 요긴하죠. 그래서 바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를 사서 썼다는 얘기. 흥보가 박 3통을 따다 놓고 먼저 한 통을 들여다 따는데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진양조 장단이 나옵니다. 시르르르르르렁 실건 이렇게 했죠. 그죠? 자,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톱질 소리를 묘사했구나. 현장성, 생동감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시르르르르르렁 실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시르르르르르렁 실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겨주소, 에이어루 당겨주소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박을 타거들랑은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밥 한 통. 슬픈 얘기죠? 민중들의 궁핍한 생활상. 박에서 제발 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굶고 지내는 것이죠. 평생에 포한이로다 했습니다. 포한. 포한이 뭘까요? 한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포옹 뭔지 알죠? 허그, 안아주는 거죠. 그죠? 내포하다, 안에 품고 있다 이거죠. 포한은 내가 한을 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생의 포한이로구나 신세한탄입니다. 에이여루 당겨라 톱질이야 여보게 마누라 톱소리를 어디서 봤소? 이렇게 했더니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한들 배가 고파서 못 맞겠소 했더니 배가 정 고프거들랑은 허리띠를 졸라를 매소 에이여루 당겨주소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큰 자식은 나한테로 오너라 우리가 이 박을 타서 박속일랑 끓여 먹고 바가질랑은 부잣집에다 팔아다가 목숨 보명이라는 것은 목숨을 구한다 이 말이죠. 온전하게 지키는 이 박으로 한번 또 연명을 해보세 이런 얘기입니다. 당겨주소 강상에 했습니다. 강 위에 떴는 배가 수천석을 지가 싣고 간들 저희만 좋았지 내 박 한 통을 당할 수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기 세곡선 있죠. 옛날에 세금으로 낸 곡식을 실어가는 배 위에 아무리 많은 곡식이 있은들 그것은 높은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거지. 자, 내 박 한 통, 내 앞에 있는 이 박은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수단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강상에 떴는 배는 해결 불가능해. 저것은 높은 사람, 나라님한테 가는 것이고 나한테는 이 박 한 통이 전부 다야. 제일 중요해. 이런 얘기예요. 시르르르르르르렁 실건 이런 식으로 표현. 그죠? 그래서 시작 시르르르르르르르 막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죠? 음성 상징을 통해 아주 생동감 부여합니다. 왜냐면 그 무대 위에 놀부하고 흥부하고 흥부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의 발림도 들어갔을 거야. 박을 탄다 이러면서 막 톱질을 하는 걸 하면서 시르르르르르렁 실건 이런 식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현장감을 굉장히 부여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자, 그래서 시르렁 시르렁 실건 당기어라 톱질이야 흥부가 나름대로 기분이 좋아진 거야. 왜? 박을 타서 지금 허기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 이랬다가 이제 더 고조됩니다. 뭐라고 나가죠? 휘몰이 장단이 나갑니다. 휘몰이 장단은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대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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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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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랩 같은 거 전혀 못하다가 랩을 딱 듣더니 서태지 때부터 이제 랩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랩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판소리에서 원래 랩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설시조 보면 거의 랩 같은 거예요. 사설시조가 사실은 이 판소리 사설에서 온 거죠. 사설시조.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 문학성이라든지 음악성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K컬처 이거 갖고 세상에 한번 떨치는 시기가 올 수 있었더니 우리 DNA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난 이 판소리 공연 TV에서 나오면 어렸을 때 저 뭐야 이렇게 했는데 판소리 공연 TV에서 하면 정신을 잃고 봅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문학을 강의한 이후부터. 최근 한 15년, 20년간 선생님은 판소리 그 공연, 특히 최근 한 10년 동안은 판소리 공연하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당연히 이 흥보가도 TV로 봤어요. 너무 재밌어. 아주 재밌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면 막 굉장히 빨라요. 시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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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거의 랩 같아. 자, 그래서 식싹, 토객 이렇게 해서 이 톱질이 점점 빨라져갖고 막 다 이렇게 썰었다. 자, 안일입니다. 박을 딱 쪼개놓으니 박속은 휑해요. 그러니까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복이 없는 사람은 계란을 깨도 그 안에 먹을 게 없어. 유골이야. 뼈가 있어서 벌써 그 병아리로 이제 나온단 말이야. 자, 그 얘기입니다. 박속은 어느 도둑놈이 다 가져가고 난데없는 웬 조상괴를 가져왔냐 했습니다. 조상 신주를 모셔놓은 거 나무 상자예요. 나무 상자 안에는 조상 신주만 딱 모셔있을 뿐 아무것도 없는 빈 것을 의미한다. 조상괴를 갖다 놨네요. 속이 비었다 이 말이죠. 흥보 마누라가 여보 영감 한번 열어놔 봅시다. 글쎄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나오면 좋지만은 굳은 것이 나오면 어쩌나. 자, 흥보는 소심하고 걱정도 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여튼 한번 열어놔 봅시다. 해서 마누라 말을 듣고 열고 보니 자, 조상괴입니다. 지금 빈 상자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뭔 상자가 나오지? 박을 탔더니 아이고 우리는 이 박 가지고 이 배고픔 좀 면해보자 했더니 도저히 배고픔을 면할 길이 없네? 근데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놔 봅시다 하고 딱 열어봤더니 쌀이 하나 수북, 쌀. 그 다음에 또 한 괴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이랬습니다. 자, 쌀과 돈. 뭘까요? 바로 민중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배불리 먹고 돈 쓰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흥보가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번 비워 떨어내는데 사람들이 막 배고프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 흥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먹지 못해도 얼마나 막 배부른 느낌이 났겠어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돈과 쌀을 한번 비워서 탁 떨어내는데 자, 여기서 휘몰이 장단입니다. 굉장히 빨리 랩처럼 막 해요. 실제로 선생님 봤는데 굉장히 빨라요. 자, 그래서 장면의 극대화, 우리 사설시조 기억나시죠? 사설시조하고 똑같습니다. 이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서 반복과 열과 가장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장면의 극대화, 확정적 문체는 무조건 반복, 뭐 계속 길게 반복되죠. 그 다음에 열거, 주르륵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재미있어야 되니까 과장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중간에 강세를 막 주죠. 강조를 하죠. 자, 흥보가 좋아라고 궤두짝을 떨어붙고 나면 도로 수북 톡톡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리듬감과 운율이 형성되는, 즉 오늘날 우리는 랩을 알기 때문에 랩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일한 어구가 반복돼서 흥보의 기쁨을 막 묘사하고 강조하는 거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득,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득 계속 반복해서 흥보가 지금 그냥 노났다라는 것을, 아주 횡재를 만났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자, 그래서 계속 반복했죠. 흥보가 좋아라고부터 도로 가득을 계속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입심이 좋은 사람이면 굉장히 많이 반복하겠지. 자, 아이고 좋아 죽겠다. 1년 360일을 그저 꾸역꾸역 나오너라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흥보가 지금 굉장히 기쁜 상황을 맞이했다. 돈과 쌀을 보고 너무 기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안일이
어찌 떨어 부어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요. 자, 1만 9만 석, 쌀 한 말의 10배. 돈이 1만 9만 양이라. 흥보가 좋아라고. 자,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오그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어 봅시다 했더니,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죠 했더니 절구대 춤이라도 했습니다. 자, 절구대 춤. 절구대 춤은 뭘까요? 막춤이라도. 그죠? 그지? 막춤. 절구통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추는 거야. 절구대 춤이라도 한번 추어 봅시다. 그래서 흥보가 돈 한 쾌를, 한 쾌가 뭐죠? 엽전을 이렇게 쫙 이렇게 묶어 놓은 거 있죠. 돈 한 쾌를 들고 노는데, 자, 그러면서 중중몰이 장단입니다. 흥겨운 대목에서. 자, 돈을 얘기하죠. 돈 타령이죠. 일종의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자, 여기서 돈의 속성을 열거합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돈은 무슨 말일까요? 부자들이 돈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그지? 혼자 욕심 부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흥보는 그 뒤에 내용 보면 형제 간의 우애를 중시하고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죠. 자, 놀보는 형제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나쁜 놈. 그래서 여기도 선인과 악인, 선악의 이원론적 세계관이 여기도 들어가 있다. 고전소설은 기본적으로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권선징악과 형제 간의 우애라고 하는 표면적인 교훈이 있고, 이면적인 주제는 바로 당시 시대 상황, 그죠? 몰락한 양반, 빈부간의 격차,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이걸 돈 한 쾌라고 하죠. 이렇게 묶어 놓은 것, 노끈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거 거의 끝났으니까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정하겠습니다.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이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못난 놈도 돈만 있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당시의 가치관의 변화를 여기 들어요.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고사를 인용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한자어가 들어갑니다. 고사 인용은 양반층을 겨냥한 것이다. 연우야. 맹상군이 뭐라고? 맹상군이 뭐야? 우리하고 함께 있어야지. 어디 갔다 왔어 지금? 그렇죠? 돈 내고 다니는 학원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그죠? 피곤하시겠지. 그죠? 피곤하지만 어떻게 하겠어? 자, 이번에도 1등은 나와야지. 할 수 있어. 자,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직권의 생살지권입니다. 뭘까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이랬습니다. 엄청난 돈을 보고는 지금 막 엄청 흥분하고 있는 거죠. 흥보가. 그래서 얼씨구나 절씨구 여봐라 큰 자식아 건너말 건너가서 너의 백부님을 오시래라 큰아버님 불러오라는 거야. 이렇게 착한 거야. 자기 형님이 오면 퍽도 좋아하겠다. 짜증내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민족입니다. 제 가난한 거 보면서 속으로는 좋아하는 거야. 자기 혼자 돈 다 차지했으면. 그치? 근데 그 사람이 잘 살면 겉으로 축하해주지만 떨떠름한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선호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1등급 따면 돼요. 우리 등급 이 말 별로 안 좋은데 사실은 사람을 꼭 등급화 시키는 거죠. 그죠? 근데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은 다 등급입니다. 이 현대사회에는 계급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그 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계급이 생기고 돈이 못난 놈도 잘나게, 잘난 사람도 못나게도 만드는 이렇게 되는 거다.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이랬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를 먼저 챙기는 거지.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보소. 그랬습니다. 여보시오, 여러분들, 내 한 말 들어보소. 자, 이것은 뭘까요? 관객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죠? 관객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마당극의 특징이죠. 서양의 연극은 무대와 객석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지. 근데 우리나라의 우리 전통의 마당극은 어때? 관객하고 그 다음에 관객이 빙 둘러서 있으면 거기가 그냥, 혹은 관객이 쭉 앉아있고 판소리를 하더라도 여보시오들 이런 식으로 해서 관객과 막 소통하는, 그죠? 그러니까 매우 굉장히 우리 민족은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같이 어울리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흥이 많은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난하다고 한을 마소. 엊그저께까지 박흥보가 문전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석숭입니다. 석숭은 역시 고사인용이죠. 중국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 부러워하며 도주공을 내가 부러워할까 이랬으나 도주공. 자, 그래서 큰 부를 쌓은 중국 춘추 전국시대 월나라의 범여라고 하는 재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해서 부를 많이 쌓았어요. 자, 도주공을 내가 부러워하리 서리법입니다. 자, 이것이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석숭이 도주공은 조선 사람들이면 대부분 다 알아듣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사가 어디 있느냐? 얼씨구, 절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보를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기민을 줄란다 했습니다. 자, 기민을 주다. 이것은 뭘까요? 굶주리는 사람에게 곡식을 나눠준다. 자, 그래서 힘든 처지의 사람을 돕겠다는 거죠. 그죠?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흥보는 선인인데 뭐냐면 인격이 높은 인물이죠. 자, 죄송합니다. 다시 윤리적인 선인이란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 그렇죠? 우리 이 세상에도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가봐요. 나쁜 사람 천지야. 그죠? 네. 너무나 많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작품 안에 선인과 악인으로 딱 구분해 놓으면 이 자체가 굉장히 재미도 부여하죠. 나쁜 놈이 있어야 재밌잖아. 그지? 영화도 나쁜 놈. 그지? 훈샘 국어 처음에 딱 왔을 때 선생님 딱 보면 착한 사람처럼 딱 생겼죠. 그쵸? 상욱이 왜 눈을 깜빡거리지? 갑자기 교권보호국한테 전화할 뻔했어요. 예. 자, 그죠? 딱 그런 느낌. 선인. 흥보 딱 보면 딱 선생님 같은 이런 느낌. 예. 자, 죄송합니다. 다들 아무도 공감을 안 하는 이 표정. 자, 마음 상했어요. 수업 꽉 채워갖고 다 해버릴 거야. 쉬지 않고. 자, 놀보 박타는 대목 보겠습니다. 놀보란 놈. 화가 상멱까지 있습니다. 상멱은 목구멍 끝까지. 그죠? 상멱. 멱다는 소리 있죠? 목의 맨 위란 말이에요. 숨구멍까지 꽉 찼제. 뭘까요? 바로 전라도 사투리 표현이죠. 그죠? 판소리의 어투. 즉 구어체죠. 열었겄다. 찼제. 에이 빌어먹을 놈의 박통 같으니라고. 박통을 집어서 울넘에다 훅 집어 던져놓으니 박통 속에서 금은보화가 와 쏟아져서 동네 사람들이 다 주워가 버리제. 이렇게 했습니다. 놀보란 놈. 들도 놓고 못할 즈음. 자, 들도 놓고는 들지도 놓지도 이 말이에요. 자, 알았죠? 무슨 말이냐면 들도 노토 이 말입니다. 들도 노토 못할 즈음에 마저 남은 박통 하나가 제 손수 뚜글뚜글 굴러서 놀보 앞에 와 쩍 벌어지니. 자, 다시 말하면 에이 빌어먹을 놈 하고 던져놨는데 거기서는 좋은 게 쏟아져서 사람들이 다 주워갔어.
그래서 놀보는 들지도 놓지도 못해. 욕심이 있죠. 욕심이 많단 말이에요. 마저남은 박통 하나가 쓱 굴러와서 놀보 앞에와 쩍 벌어졌습니다. 이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한 장수 나온다. 한 장수 나온다. 저 장수 거동 봐라. 나온다. 해서 누가 막 실제로 나오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자, 먹장나체 고리눈입니다. 자, 그래서 먹장나체는 시커먼 얼굴에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무섭게 하는 거 있죠. 그런 장수들이 막 나왔어요. 거기다가 다박수염을 거사려 막 수염이 짧은 게 이렇게 난 막 장비처럼 생긴 막 이런 사람이 거사려합니다. 빙빙 돌려 포개어지게 해서 흑총마 집떠 타고 했습니다. 흑총마는 그 검은 말 그죠? 흑마를 집떠 탔다는 높이 올라 탁 타고는 사모장창입니다. 아주 뾰족한 날카로운 창을 들고 놀보 앞에 가서 우뚝 서서 내 이놈 놀보야 강남서 들은즉 내 놈 심술이 고약하여 어진 동생을 구박하여 집 밖으로 내쫓았다 이 말입니다. 제비라 하는 짐승은 백곡에 해가 없는데 아무런 곡식을 쪼아 먹지 않는데 이 말입니다. 성한 다리를 분질러 공 받고자 한 일이니 그 죄로 죽어보아라 해서 놀보가 지금 벌 받는 장면입니다. 놀보 정신이 아득하여 혼불부신입니다. 자, 혼불부신이란 말은 넋을 잃었다. 정신줄 놓고 죽은 듯이 나붓이 엎졌을 때, 자, 나붓이 엎졌을 때, 그때 흥보가 풍편에 이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풍편이란 말은 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소문 듣고 쫓아와서 장군전에 빕니다. 그것도 자기 형이라고 이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자, 이 작품에 반영된 조선 후기 사회의 현실부터 먼저 보고 본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부익부, 빈익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빈부격차에다가 사회 시스템이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자꾸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사회가 성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항상 일어났던 방식이에요. 시스템은 항상 이렇게 모순적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다든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조금 돈 생겨가지고 그걸로 투자를 했는데 투자 교육이라든지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지를 못했죠. 돈 날려버리고 이런 일이 생겨요. 부자들은 이미 돈을 갖고 있으니까 알아서 좋은 걸 또 물어다줘. 그래서 또 좋은 데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뭔가 시드머니를 가질 수 있는, 그지? 그런 내 위치부터. 뭐 부모님이 부자면 더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러면 자기 직업도 필요하고, 자신의 어떤 사회 전체적인 어떤 위치도 필요하고, 이런 거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삼박자가 골고루 갖춰져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일단 학교도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해결하는 매우 구체적인 시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 11월 달에 그 수능 시험 볼 때까지 잠 자지 말고 계속 공부만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대학 가기 전에 우리가 죽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사회적 모순 비익빈, 빈익빈, 부익부,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된다. 자, 자본주의가 발달했습니다. 생살직권을 가지고 있고 부귀 공명이 붙어 있는 것이 돈이다 이랬죠. 자,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이미 조선 후기에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구나. 자, 일단 조선 후기 사회 현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같은 것이 등장하면 어떤 사회든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흥보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몰락한 양반층을 상징합니다. 자, 놀보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평민 부자층입니다. 발빠르게 적응해서 부농 있죠. 부농. 그지? 농사 지어서 막 부자 된 사람. 왜? 쌀 같은 것들을 상품 작물로 팔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돈이 유통되니까. 그죠? 그래서 엽전, 상평통보 이런 것들로 돈이 막 유통되니까 조선이 초기 자본주의가 단번에 막 형성되고 이런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막 형성됐죠.
그리고 물건 파는 상인 계층이 과거처럼 그렇게 굉장히 천한 계층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면서 3대 재벌 있잖아요. 그죠? 의주 상인, 그 다음에 강경 상인, 그리고 개성 상인. 그죠? 그래서 의주의 만상, 뭐 개성의 송상, 강경의 경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상인 가문은, 상인 집단은 재벌이었죠. 그래서 무역을 할 때, 공무역을 할 때 따라가서 사무역에 막 들어가가지고 돈을 많이 남기는. 그런 상인층과 부농층들이 이런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열망. 그래서 한국인들이 아직까지도 부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강한 거야. 부에 대한 열망이 강하니까 결국 한국이 잘 사는 거죠. 그렇죠? 그 국민들 전체가 부에 대한 열망이 많아질수록 그 나라는 잘 사는 거야. 일본이 그러면 왜 저렇게 지금 좀 약간 성장세가 조금 적어졌을까? 부에 대한 열망 같은 거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전부 뭐 하냐면 그냥 프리터 이렇게 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알바나 하면서 사는 거야. 그렇지? 부모 세대보다 왜 지금 세대 젊은이들이 가난해지느냐? 뚫으려는 어떤 욕망 같은 게 많이 없어 보여요. 선생님 봤을 때. 과거에는 어쨌든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 어쨌든 사회 전체가 아직까지 충분히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약간 배고픔이 있었다. 그냥 중산층 집안의 자녀들도 어디 가서 일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자리 자체도 많이 없어졌지만 청년층들이 스스로 가난해지는 것도 있어. 헝그리하지 않아 보니까. 왜? 다 주어졌기 때문에. 고생을 모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걱정이에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지는 최초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군님 전에 비나이다. 우리 형님 지은 죄를 아우인 제가 대신 받겠사오니. 자, 심지어 자기가 벌 받겠다. 형님 살려달라고. 대단한 사람이죠. 자, 형님을 부디 살려줘 해서 선생님 같으면 담벼락에 잡고 아유 꽃이다 그 새끼 이랬을 텐데. 예. 자, 만일 형님이 죽거든면 동생 저 혼자 살아 못하니까 우리 형님 살려줘. 살려주면 너 꽃높은 장군 은혜 혼귀 고향 돌아가서 호호 만세를 하오리다 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죽어서 크게 만세 외치면서 당신을 찬양해 드리겠다. 그러니 제발 좀 살려달라는 거죠. 장군이 더욱 감심하여 감동을 받아서 내 이놈 놀보야 네 죄상을 생각하면 당장에 죽이고 갈 일이로되 너의 동생 어진 마음으로 보아 살려두고 갈 것이니 차후는 뭐냐면 이후로 이 말입니다. 이후로는 개과천선입니다. 개과 잘못을 고쳐서 천선 착한 것으로 이동하다 이 소리. 그래서 수도를 옮기다 천도하다 이 말 있죠? 천선 잘못을 고치고 착하게 변해라. 자, 하렸다 두어 말을 하더니 인홀불견입니다. 인홀불견 언뜻 보이다가 휙 사라졌습니다. 자, 비현실성이 여기도 나왔죠. 그죠? 박 속에서 막 금은보화가 나오고 박 속에서 갑자기 막 장수가 막 나오고. 자, 결말 안일입니다. 흥보가 형님한테 물 떠다 먹이고 사지를 주물러서 겨우 일어나게 하니 놀보가 그제야 정신을 차려 아이고 동생 형님 곤욕이 심하셨지요? 아이고 동생 내가 전사에 했습니다. 전에 있었던 내가 전에 저지른 일에 모든 잘못된 일을 동생 부디 용서하소. 자, 그래서 개과천선 주제의식 들어가 있죠? 잘못을 뉘우치고 착하게 됐다. 형님 제가 잘못되어 그랬지요. 형님 제 살림이 많사오니 서로 절반씩 반분하자. 자기를 쫓아낸 형을 재산을 반을 준 거예요. 한 집에 우애하고 삽시다 했더니 동생 볼 면목도 없고 재수씨 볼 면목도 없네. 잘못을 실제로 뉘우쳤다라는 거. 자, 엇중몰이 장단 보세요. 빠르기는 중몰이 장단과 같고 박수는 중몰이 장단의 절반이에요. 자, 그러니까 중간에 비트를 더 쪼개놓은 거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때요 박놀보는 개과천선을 한 연후에 흥보살림 반분하여 형제간에 화목하고 대대로 자식들 교훈시켜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형제간의 화목함을 천추만세 빛내더라. 오래오래 빛냈다. 천추만세는 천만년 긴 세월 잘 누렸다. 그 뒤야 뉘 알리오 터질 했습니다. 터질 요거는 뭘까요? To be continued 뭐 이런 거 혹은 그냥 이쯤에서 끝 더질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정확한 어원이나 뜻이 없어요. 터질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소리 어투입니다. 그 뒤야 뉘 알리오. 그래서 구어체가 주로 사용되었다. 라는 내용을 아실 수 있겠죠? 자, 왼편 아래 표면적 주제. 역시 형제 간의 우애, 그 다음에 인과 응보, 권선징악,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개과 천선, 이런 것들입니다. 이면적 주제는 뭐냐면, 몰락한 양반 계층과 신흥 부유층 간에 빈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인데, 신부는 높은데 밑에 있어요. 신부는 낮은데 돈이 많아, 잘 살아. 그러니까 신분제 자체가, 의식 자체가 흔들거리기 시작하죠. 조선의 위기는 이미 이때 온 거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사회 시스템이 먼저 그렇게 바뀌면서 위에 그 지배층과 피지배 계층이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피지배층이 막 다시 양반 그 신부를 돈 주고 막 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게 흔들흔들거리는데 19세기 중반쯤 되면 전체에서 양반이나 노비가 아닌 그 평민,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계층이 6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역피라미드, 역삼각형이 돼버렸죠. 위에가 많고 밑에가 작아. 생산에 둔화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제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치? 이때 이미 산소호흡기를 딱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일본이 싹 잠입해 들어와서 산소호흡기를 딱 떼고 톡 누르니까 나라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온 거예요. 자, 2017년에 세상을 떠나신 국악인 박송희 선생이 한 것을 이렇게 여기에 넣었다. 자, 흥보와 놀보가 박탈 때 벌어졌던 상황입니다. 흥보는 완전히 다음 페이지 보세요. 막 아주 그냥 엄청난 게 쏟아져서 부자 됐고, 놀보는 담장 너머로 던진 박에서는 동네 사람들 호강시켰지만 자기 박에서는 장수가 등장해서 놀보를 벌주려 했으나 흥보가 간청해서 놀보가 용서받는 가장 대표적인 형식의 해피엔딩 스타일의 흥보가 나타났죠. 자, 판소리의 갈래적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판소리 사설은 창과 안일이가 반복되는 형식. 창과 안일이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감정이 고조됐다가 이완됐다가 고조됐다가 이완됐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 부분은 율문 형태예요. 운율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줄거리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거나 등장인물 사이의 대화를 제외하는 안일이 부분은 판소리 특유의 구어체로 뭔가 사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설, 말을 하는 거죠. 창은 노래죠. 안일이는 사설이 됩니다. 판소리 문학적 면모는 음악, 연극적인 면모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문학적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내용과 장단의 빠르기가 조화롭게 결합하여 내용과 장단이죠. 자, 이 내용과 장단을 통해서 음악적인 면모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에 맞는 발림이 있죠. 발림, 몸짓을 통해서 연극적 면모도 있다. 자, 그래서 예술적, 종합예술적인 감동을 우리에게 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리를 받쳐주고 이끌어주는 고수의 북장단, 그리고 실제보다 높여 칭찬한다는 뜻의 추어주다 했죠. 추켜 세워주다는 추임새, 청중들도 또 추임새를 하죠. 아이고 잘한다, 지화자 좋다, 얼씨구나, 좋구나 이런 식으로 끼워준다는 겁니다. 그죠? 아주 한국적인, 그러니까 그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어요. 한바탕 어우러지는 마당극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흥보 마누라가 박씨 주워들고 어쩌고 저쩌고 쭉 나가는 거 사설, 안일이죠.
그 다음에 얼씨구나 절씨구나 노래 부르죠? 이게 바로 창입니다. 그리고 그때여 박놀보는 개과천선을 한 연후에 흥보살림 이 부분이 어중몰이 장단이에요. 바로 앞에 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역시 창이란. 아시겠죠? 그래서 안일이 창 이렇게 구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번 보세요. 자, 흥보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떨어붙고 나면 도로 수북 톡톡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자, 그래서 이 부분 판소리의 음악적 연극적 면모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하면 휘몰이 장단으로 긴박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짧은 호흡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그죠? 좋아라고 돌아보면 가득하고 돌아보면 가득하고 돌아보면 가득 이런 식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창자가 부채를 쫙 펴요. 그 다음에 쫙 이렇게 발림도 한다. 몸짓을 곁들이면 역시 연극적인 면모도 가능하다. 됐죠? 자, 그래서 음악적인 면모, 연극적인 면모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음악적 면모, 연극적 면모. 그러면 발림과 창인데 안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적인 그런 요소 들어갈 수 있죠. 문학적인 면모, 연극적인 면모, 음악적인 면모 이런 것이 다 들어간다. 자, 그 당시의 사회상입니다. 자, 조선 후기 사회상은 어떻다? 바로 유교적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가족 간의 우애 별로 안 중요해. 돈이면 다야.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 자, 다음에 가난하여 굶주리는 흥보와 부유한 놀보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흥보가 마무리하였습니다.